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꿀개념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 충전 전류, 총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 실기 공부하시다 보면은 충전 용량을 구하세요. 충전 전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의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하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암기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음의 법칙 공식 아시죠?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IR이잖아요. 근데 교류에서는 V는 IZ 이렇게 표현하죠. IZ. 자, 그리고 우리가 용량 공식 어떻게 됩니까?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P는 VI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공식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충전 용량, 충전 전류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왜 이름이 충전 용량이고 충전 전류일까요? 자, 우리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요,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고요. 콘덴서의 용량을 충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콘덴서 자체가 뭐예요? 전기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즉, 전기를 충전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름이 충전 용량 충전 전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충전 용량 충전 전류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콘덴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유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대지 정전 용량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 2015년도 2회차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22,900V 주파수 60Hz 선로 길이가 7km 1회선에 삼상 지중 전선로가 있다. 지중이니까 땅 속에 있는 전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된다? 콘덴서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케이블의 한 성당 작용 정전 용량은 0.4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대지고요. 그리고 L1, L2, L3 삼상을 그린 겁니다. 삼상 전력선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땅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가공전선로처럼 그렸는데 뭐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대지정전 용량입니다. 그럼 대지정전 용량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L1, L2, L3 전력선이 있죠. 이 전력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콘덴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콘덴서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선로와 대지 사이에는 이 공기라는 절연물이 있습니다. 이 공기라는 절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이제 콘덴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애들이 있다. 그래서 콘덴서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콘덴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3와 대지 사이에 콘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콘덴서를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하고 콘덴서 C를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L3와 대지 사이. 자, 그 다음은 L2와 대지 사이에도 한번 그리고 올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L1과 대지 사이도 그리고 올게요. 네, 그래서 이쁘게 콘덴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네들의 용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작업을 제가 할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왜? 땅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점으로 모아 볼게요. 한 점으로 모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덴서 잠깐 떼고 다시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얘네들의 전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점으로 모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모으고 얘도 여기로 모아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 똑같은 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애주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를 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얘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잡았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얘를 옮길 거예요. 이 점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옮길 겁니다. 어디로? 여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점을 한 요쯤으로 옮겨볼게요. 여기가 좋겠다. 요쯤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잡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당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딸려 올라갈 겁니다. 그럼 딸려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딸려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딸려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딸려서 뭐 요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맞죠? 요런 식으로 될 건데, 자, 얘는 어차피 L3 선에 있는 애는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Y결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Y결선이라고. 조금만 제가 이쁘게 바꾸면은 L1 살짝 지우고, 자, L2도 살짝 이렇게 지웁니다.
제가 과정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L3가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 그냥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3 살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결선입니까? Y 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지 정전 용량은요 이렇게 Y 결선 형태가 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콘덴서가 달려 있겠죠, 이렇게. 그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점, 이 가운데 이 파란색 이 점은요 대지의 전입입니다. 대지의 전압이죠.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원래 어디에 있던 애요? 대지에 있던 전압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 조금만 제가 이쁘게 그려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충전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충전 전류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얘를 구해주시면 돼요. 얘 IC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된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은요, 여기 전압을 우리가 성간전압이죠. 우리가 성간전압을 일반적으로 V로 표현합니다. 맞죠? V.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됩니까? 상전압이 되죠. 상전압이 되어서 E가 됩니다. E. 상전압을 우리가 E로 표현하거든요. 이 E는 어떻게 돼요? V를 어떻게 한 겁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 E는요 상전압이기는 한데 대지전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지전압이 뭡니까? 대지와 선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파란색 점은 어디에 있던 애였습니까? 대지에 있던 애였어요. 따라서 대지의 전압이죠. 지금 대지와 L1 사이의 전압이니까 이게 결국 대지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전압은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뭐 델타 결선이면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나요? 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앞에 결선이 델타든 앞에 결선이 Y든 대지전압은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자,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유형 2번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압은 사실은 대지전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됩니까? E가 되는 거죠. 대지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뭐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 콘덴서의 용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용량이 아니라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V는 IZ니까 I는 V 나누기 Z지. 그래서 전압에다가 헷갈리니까 그냥 전압에다가 뭘 나눠주면 됩니까? 임피던스를 나눠주시면 되겠지. 임피던스. 그럼 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압이니까 E가 되는 거죠. E. 좁으니까 밑에다 적을게요. 그럼 IC 충전 전류 IC는 전압이 얼마죠? 2죠. 2 나누기. 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C의 용량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건데 우리가 J는 생략합시다. 어차피 방향이니까 크기만 구해야 되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오메가 C2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충전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강사님 충전 전류 여기도 흐를 수도 있고요. 이 콘덴서에도 흐를 수도 있고 이 콘덴서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 곱하기 3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전류 구하라 하면 한 상의 전류입니다. 왜? 3상에서는요. 각 쌍의 전류가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이 120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 3개 다 더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한 쌍의 전류.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C2가 된다. 자, 그리고 뭐 교재에 따라서는 오메가 C2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오메가 C하고 E는 뭐예요?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죠. 뭐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용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용량. 그럼 우리가 용량 공식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P는 VI다 했죠. VI. 자, 근데 용량 같은 경우는 3개의 용량을 다 구해야 됩니다. 여기 VI, 여기 VI, 여기 VI. 그래서 3VI가 되는 거죠. 3VI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3 곱하기
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얼마였죠? 2였죠. 그래서 2 해주시고. 그리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뭐가 되는 겁니까? IC가 되는 거죠. 근데 IC 위에서 구했죠. 오메가 C2 또는 오메가 C V 나누기 루트 3이니까 자, 그냥 오메가 C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C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3 오메가 C2의 제곱이다. 그럼 뭐 이 대신에 우리가 3 오메가 C에 루트 3분의 V다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루트 3분의 V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정리를 하면은요 그냥 오메가 C V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다라는 거죠. 이 공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22,900이다라고 하면은 별말 없으면 상관전압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V가 주어진 거예요. V. 그리고 주파수 60Hz 주어진 건 뭡니까? 우리가 오메가 C분의 1 구할 때 오메가는 2파이 F지. 그때 F에 60 넣으라는 거고. 그리고 선로 길이 7km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자, 우리가 1km당 전정 용량 0.4 마이크로페럿인 거지. 그러면 지금 7km니까 뭐 해줘야 돼요? 0.4 마이크로페럿에다가 마이크로페럿 킬로미터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시면 됩니까? 7km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킬로미터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C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뭐라고요? C.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대지정전 용량인데 문제에서 작용정전 용량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작용정전 용량, 대지정전 용량과 상호정전 용량 두 개를 더한 값인데 그냥 대지정전 용량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C값 더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충전 전류 구하시면 되고 충전 용량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은요 소 리액터 접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회차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요 앞에서 대지정전 용량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54kV 60Hz 선로 길이 200km인 삼상 4선식 송전선로에서 설치한 소 리액터의 공징탭의 용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선당 대지정전 용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소 리액터 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액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리액터 접지를 한 상황인데 공진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과 XL의 값과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값이 어떻게 된 거다? 같아지는 경우라는 거죠. 공진이라는 의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XL이죠. 왜? 소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어차피 소 리액터의 용량이 콘덴서의 용량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지정전 용량이니까 앞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C가 있고요. 여기도 C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C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결선이라고 했어요? Y 결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 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각하고 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공식도 똑같을 거예요. 뭐 빠르게 정리를 하면은 얘도 이제 대지정전 용량이 어떻게 돼요? 콘덴서가 지금 Y 결선 형태로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용량을 구하면은 얘 용량이 되는 겁니다. 공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V가 되는 거고. 성간전압 뭐가 됩니까? 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전압이 뭐가 돼요? E가 되는 겁니다. E. 얘가 뭐라고 했어요? 대지전압이라고 했어요. 이 대지전압은 무조건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결선이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무슨 별표가 되든 세모가 되든 네모가 되든 동그라미가 되든 무슨 정팔각형이 되든 무조건 똑같다라고요. 왜? 강쌤 지금 Y 결선이죠. 그럼 델타로 바꿔볼게요. 델타라고 볼게요. 이렇게 델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뭐가 달라져요? 여기 델타야. 델타라고 할게요. 그래도 얘가 델타 결선이더라 하더라도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왜? 이 콘덴서 형태가 무조건 Y 결선 형태로 된다라는 거잖아. 얘 때문에 무조건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앞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델타 결선입니다. 대지전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선간전압을 그냥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하면 선간전압, 상전압 같다. 자, 이러한 개념이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콘덴서가 Y 결선으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 경우에 똑같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충전 전류 어떻게 됩니까? IC는 우리가 전류를 놔야 되니까 E에 자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오메가 CE가 되는 것이고 용량은 어떻게 되니까 P는 3VI가 되는 거죠. 그럼 3에다가 전압 2가 되는 거고 I는 위에 오메가 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의 오메가 CE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얘는 뭐 오메가 CE의 루트 3분의 V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친구도 E 대신에 루트 3분의 V를 넣어주시면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오메가 C V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대지정적 용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이 뭐가 됩니까? 1호사가 되는 거죠. 성간전압이죠. 별말 없으면 1호사 넣어주시고 그리고 200km니까 0.043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니까 여기에다 200을 곱해주셔야겠지. 이게 C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주파수도 있으니까 오메가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대지와 전선 사이에 자연스럽게 있는 대지 정전 용량에 대한 문제였고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률 개선을 위해서 임의로 콘덴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덴서를 넣을 때 델타 결선을 합니까? Y 결선을 합니까? 자,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콘덴서를 델타 결선인 상태로 넣어줘야 되냐? Y 결선인 상태로 넣어줘야 되냐?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심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델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이 델타로 쓰는 것이 아니라 Y로 쓰게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델타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C를 조금만 투여하더라도 용량값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Y 결선은 절연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로 콘덴서를 Y 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Y로 합니다. 자, 우리가 Y 델타 한번 비교해 볼게요. Y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봐주셔야 돼요. Y랑 델타에 동일한 전압이 들어갈게요. V라는 동일한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럼 델타 같은 경우는 Y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V로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절연 파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전압이 걸리면 파괴가 잘 일어나요. 맞죠? 근데 작은 전압이 걸렸잖아. 그럼 이 경우엔 절연 파괴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델타 결선은요 콘덴서에 그대로 V가 걸리잖아.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그대로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절연 파괴가 되기가 쉽겠지. 따라서 자 우리가 Y 결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 Y 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델타 결선을 하였다. 그럼 무조건 델타로 해야겠지. 근데 별말 없다. 무조건 Y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년도 2회차 문제 한번 볼게요. 전동기 부하를 사용하는 곳에 역률 개선을 위해서요. 회로에 병렬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했다. 자, 그랬더니 전동기 역률이 90%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되고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다음에 답하라. 자, 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전격 전압 200V, 전격 출력 7.5kW, 역률 80%의 전동기의 역률 90%로 계산할 때 필요한 삼상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랑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03kVA가 나와요. 03kVA. 그래서 삼상 전체 콘덴서 용량이 2.03kVA예요. 그래서 요 정도 넣어줘야지 역률이 90%로 계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무릎 1에서 구한 삼상 콘덴서 용량을 마이크로페럿으로 환산한 용량을 구하고 표 2 저압 200V에서 규격표를 이용하여 적합한 콘덴서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역률을 개선시킨 콘덴서는 분명히 Y결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Y결선 가지고 와볼게요. 자, Y결선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전압을 제가 V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전압을 V, 성간전압 V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전압이 되겠죠. 여기 콘덴서는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V. 그래서 뭐 2다라고 표현해볼까요? 2다라고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량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콘덴서 한 개의 용량 구해볼까요? 얘의 용량 어떻게 됩니까? 얘 용량은요, 전압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얘 용량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압 어떻게 됩니까? E가 되는 거죠. E가 되는 거고 E 곱하기 I는 어떻게 돼요? 저기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I가 되는 거니까 요 I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E 나누기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은 오메가 C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죠?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거 한 개 구했잖아. 근데 전체 용량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전체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P는 3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3 오메가 C2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대신에 우리가 루트 3분의 V 넣어줘도 되겠지. 왜? 얘가 루트 3분의 V니까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용량을 오메가 C V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 2.03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2.03이라고 했습니다. 2.03kVA.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요, 지금 뭐예요? 마이크로 페럿이잖아. 그러니까 이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콘덴서 한 개의 용량입니다. 얘 한 개의 용량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리고 오메가 C V 제곱이라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전체 용량 공식이 오메가 CV 제곱이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C 값은 콘덴서 몇 개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강사님, 전체 용량이니까 여기 콘덴서는 얘네들 세 개 다 합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맞아요, 틀려? 틀렸지. 왜? 우리가 애초에 이 전류를 구할 때부터 이 C는 어떤 C였어요? 이 하나의 C에 대해서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한 개.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고 한 게 C예요, C. 그럼 C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오메가 V 제곱에 넘긴 겁니다. 2.03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계산합니다. 오메가 2파이 F잖아. 그럼 2파이에 60Hz죠. 60 해주시고,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선간전압이니까 지금 주어진 선간전압이 얼마죠? 200V라고 되어 있죠. 뭐 200의 제곱에 그러니까 뭐 여기도 2.03에 볼트암페어라면 10의 3승 이렇게 구합니다. 이 C값이 나와요. 그럼 이 C값을 구하고, 이게 답이에요. 그냥 왜? 이거 하나의 용량값이라고. 하나의. 근데 학생분들께서, 수험생분들께서 이 C가 전체 용량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얘는 세 개를 합한 거구나 해서 여기에서 뭐래죠? 나중에 3을 해버린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한 개의 용량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델타 결선으로 콘덴서를 만들어서 용률 계산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공식 유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식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 V가 되겠죠. 여기 V가 되겠지. 맞아요? V면서 E가 되겠죠. 여기는 상전압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돼요? IC는 이렇게 되겠죠. I는 여기 E 전압 나누기, 여기 콘덴서의 용량이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그럼 오메가 C2가 되겠지. 델타에서는 오메가 CV로 되겠습니다. E와 V가 같으니까.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 P는 3VI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전압 뭐 E 되고, I는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C2라 했잖아. 오메가 C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오메가 C2의 제곱이죠. 근데 델타에서는 E와 V가 같잖아. 그래서 그냥 오메가 C 3 오메가 C V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V는 IZ랑 P는 VI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공식을 유도한 거죠. 공식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공식 유도할 것도 없어.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외우면 이거 끝장납니다.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들 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